자, 이제 앞에 이어서 우리 이제 서지 제어 볼 차례, 서지 제어 중에 ISBD를 볼 시간인데요. 자, ISBD. 제가 이거 앞에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끊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옛날에 제가 학부 다닐 때 이 목록 시간에 도대체 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났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앞에 끄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배웠냐면요. 뭐 빗금 치고 앞뒤인 한 칸을 띄워야 되고 쉼표 찍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구문을 익힐 때. 근데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건 제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쓰라고 배웠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공부했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는 학부 다닐 때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될지는 진짜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과목이 제 전공이 될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ISBD 이제 마침내 왜 내가 학부 때 그걸 배웠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ISBD는요. 일단 세계적으로 지금 서지 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는 이런 글씨를 쓰고요. 어떤 나라는 이런 글씨를 씁니다. 또 어떤 나라는 이런 글씨를 써요. 자, 이렇게 글씨가 달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록에서 중요한 건 언어라 그랬죠.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세계의 사람들은요, 언어를 서로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서지 정보가 유통되려면 언어가 다르면 유통될 수가 없어야 하나요? 아니면 말이 참 안 되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유통될 수 없는 걸 인정해야 되나요? 언어가 달라도 유통될 수 있어야 하나요? 언어가 달라도 유통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해당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뭔지. 그쵸? 그거에 대한 규칙. 여기에는 이게 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규칙. 그 기술 규칙이 바로 ISBD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걸 보면은, 전 이 아랍 글자 못 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랍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없죠? 근데 아랍 글자 못 읽지만 전 이게 내용 형식이라는 걸 알고요. 이게 내용 한정어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체 유형이라는 걸 알아요. 아랍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고요.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거 또는 책임 표시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판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도 자료인가 보네. 축적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발행지를 나타내고 요게 발행처, 요게 발행 연도를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수량은 한 매 정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타 무슨 형태, 그 재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있는 것보다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도자료의 어떤 총소 시리즈인가 보다. 아니 1대 500짜리의 어떤 뭐 시리즈가 있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설명들이 뭔가 들어가 있나 보다.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뭘 보고 알았냐면 국제적으로 약속된 규칙에 따라 기술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용 형식, 원가로 안에 내용 한정어, 그 다음에 매체 유형이 ISBD의 표준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거 지금 2011년에 발표한 ISBD 통합 방식에 따라 지금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순서를 알거든요. 그 다음에 구두법도 알아요. 원가로 안에 들어가야 내용 한정어고요. 빗금이 쳐졌다는 거는 앞뒤를 띄고 빗금이 쳐졌다는 거는 요 뒤가 다르다. 요게 제목이고 뒤가 책임 표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세 번째 기술 항목은 어떤 지도라든가 뭐 연속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특성 사항을 쓰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료 자료 특성 사항인 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네 번째 자리에는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을 쓴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구두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구두법은, 이 구두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요소를 사람이 구별해내기 위해서 딱 보고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데서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두법을 썼다라는 거,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이거 보니까 대등표준가 보네.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등표준가 보다. 왜냐면 대등표지 앞에 등호를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책임 표시가 없나 본데, 그쵸? 아, 이거 초판이구나. 그 다음에 북경에 북경이란 거 읽을 수 있지만 뭐 이거 못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건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이구나.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해독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인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전 일본어 잘 못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읽을 수 있네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대등표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지만 다원적 접근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걸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걸 읽으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ISBD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잘 해놓으면요, 이렇게 잘 그 약속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단시간 이내에 마크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최소한 뭐는 못해도 이게 뭐라는 거 읽을 수는 없어도 입력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크에 입력이 되면 전 세계적인 기계 유통이 가능해지겠죠. 마크의 반입반출을 통한 서정보의 공유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ISBD도 되게 많이 개정됐어요. 되게 많이 개정됐어요. 이것도 계속 뭐 나중에 FRBR로 귀결될 텐데요. FRBR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74년도에 처음으로 ISBD M이 나옵니다. 이건 단행본용이에요. 77년도에 G 일반 공통, S 연속 관행물, MBM 비도서 자료, CM 지도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마다 그 기술 규칙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또 3년 뒤에 요거도 3년 차이, 요거도 3년 차이죠. 고서용과 악보용이 나옵니다. 뭐 저 이거 옛날엔 2am, 2pm 이렇게 암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파트라고 해서 이제 그 구성 요소용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아져요. 또 한동안 조용하죠. 요때 좀 조용했었는 이렇게 8년의 텀이 있었죠. 이때까지는 뭐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 CF 컴퓨터 파일입니다. 근데 93년도에 최초의 웹브라우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사이의 이벤트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이게 터지게 되니까 이제 컴퓨터 파일, CD-ROM에 담겨져 있던 컴퓨터 파일뿐만 아니라 원격지까지도 기술해야 되네. 개정돼서 ER이 됩니다. 그래서 CF가 ER로 개정되는 거예요. 개정되는 거고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연속 관행물. 자, 옛날에 전통적 연속 관행물이 이젠 성격이 바뀐 거예요. S가 CR로 바뀌어야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속 관행물은 권오차, 연월차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요. 권오차, 연월차가 없는 연속 관행물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연속 관행물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ntinuing resource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몇 개인가요? 글자 개수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의 기술 규칙이 생겼어요. 너무 많죠.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또 11개 또 만들고 이래야 되나요? 이거 마치 그 도시계획 안 하고 막 생기는 대로 만든 난개발된 동네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다시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체계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교통정리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걸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무언가를 만들면 안 될까? 2007년도에 예비판이 나옵니다. 그다음 2011년에 이제 마침내 ISBD 통합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자원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어떻게 좀 표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통합판이 나오게 된 거고, 잠깐 그 수업 시간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우리 앞에서 나왔던 제0 영역 있죠,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 ISB 2011년도 개정판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여기 2011년도 개정판에 있는 그 샘플을 제가 떠온 거거든요. 그 없었던 걸 제가 지금이 아니라 없었던 걸 이제 2011년도 판부터 생겨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내용 유형, 내용 한정어, 매체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사족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RDA가 2010년에 나와요. 이게 AACR 3판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랑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 또 내용 유형, 매체 유형, 수록 매체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은 몰라도 돼요. 괜히 더 넣으면 머리 쥐나겠죠.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만한 알 수 없는 기호들에 눈이 휘둥그레지실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까지. 자, 이렇게 ISBD가 맞춰지니까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이제 미국이 또 바꿔야죠. 보면 ICCP가 한번 있었고요. AACR이 개정됐죠. ISBD가 나오니까 AACR 초판이 나오죠. 자, ISBD가 나오니까 이제 AACR이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이 흐름이 뒤에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다루지만은 국제적인 뭔가가 바뀌면 미국이 바꾸고요. 뭔가가 바뀌면 또 미국이 바꾸고 계속 바꿔갑니다. 그런 식이죠. 자, AACR2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78년도에요. 그래서 JSC AACR에서 개정했다 해서 이게 나중에 JSC RDA가 돼요. 그래서 협동조정위원회라고 하거든요. AACR 개정을 위한 협동조정위원회 이런 게 생기게 되고 ISD M과 G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AACR을 개정하게 됩니다. 구두법을 써요. 제가 구두법 외에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구두법이 왜 필요했다? 왜냐면 우리 글씨는 몰라도 그것을 해독할 수는 없어도 이게 제목이고 이게 저자고 이게 발행지고 발행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비도서 규칙이 급증했어요. 그 비도서 자료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기술부로 흡수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ACR 초판에 있었던 기술과 비도서 파트가 AACR2에서는 기술로 다 합쳐지고 이 표목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얘기했었죠.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되는데 헷갈리겠네요. 화살표 반대로 해주세요. 여기는 얘네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C가 카드를 폐쇄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카드 목록을 듀이가 미국의 프린트 카드 서비스 LC가 전 미국의 카드를 프린트해서 쫙 뿌립니다. 그래서 카드가 되게 유행했죠. 근데 카드의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카드 목록을 자동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마크를 개발했어요. 근데 마크가 무슨 붐을 타냐면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에 붐을 타요. 그리고 온라인 기술이라는 게 60년대 개발돼서 70년대 대박칩니다. 그러니까 이젠 카드를 돌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나눠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LC가 카드를 버려요. 카드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카드를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목록 규칙을 좀 어느 정도 합치를 시킵니다. AACR, AA 코드 때 나눠져 있었고 AACR 초판까지도 나눠져 있었는데 이때서야 합쳐지는 거죠. 하나로. 그리고 도관 규모에 따른 기술 수준을 3등분합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한 컨셉이죠? 카터가 얘기했던 기술 수준, 도서관 규모에 따라 기술 수준을 달리한다. 세 가지로 한다. 이 얘기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네, 그거 어디서 봤었는지 잠깐 보면요. 어디서 봤었냐면은 우리 카터 얘기를 여기서 봤었어요. 기입의 수준을 3구분을 했다. 보셨죠? 이 내용이 또 AACR2에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AACR2에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었던 카터의 그 얘기인 거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AACR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개정이 돼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앞에 ICCP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요. ISB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ACR 위주로만 나온 건데요. AACR이 계정이 초판, 2판, 자, 이때 한번 국제적으로 통일 보고, 이때 또 통일 한번 보고, 그 다음엔 AACR 계정과 ISB가 계속 이어가며 주고받아요, 하나씩. 그리고 뭐 앞에 중간에도 비슷하게 넘어가지만, 여기서도 ER이 나오고, 개정됐죠? ISBD CR이 나오면서 AACR이 같이 개정되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FRBR이 이 사이에 있고요. 1998년도에 FRBR이 있고요. 요쯤에 여기에 FRBR이 있네요. FRBR이 있고요. 그 다음에 FRBR 다음에 FRAD가 나오니까 이제 RDA가 이걸 가지고 개정을 하죠. RDA 개정이 바로 AACR 3판의 원래 세 번째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나온 게 RDA야. 2011년도에 이제 FRSAD가 나옵니다. 요건 RDA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흐름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정돼 왔었다. 뭐 이렇게 뭐가 몇 년도고 뭐가 몇 년도고 디테일하게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구나 정도. 자, 그러면 참여 기간은 요건 그냥 참고용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고요. 지문에 한 줄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참고하세요. 자, 처음에는요.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영국이 참여가 AACR 초판에도 참여하고 2판에도 참여하고 AACR2R 개정할 때도 참여합니다. 미국은요. 영국 참여하는데 영국 도서관협회가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근데 브리티시 라이브러리가 AACR 초판에 안 나오다가 이제 AACR2부터 참여합니다. 미국은 그냥 두 개 기관 ALA랑 AC가 그냥 쭉 가죠. 자, 캐나다는 도서관협회에서 참여를 하다가 CLA가 이제 캐나다 도서관협회거든요. 그다가 목록분과위원회 같은 개념이에요. CCC, 캐나다 목록위원회, 캐나다 카탈로니아 커미티, 뭐 이런 목록위원회가 참여를 하게 돼서 또 캐나다도 계속 왔는데 호주가 안 나오다가 이때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기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은 3개국 하나, 둘, 셋, 넷, 4단체였지만 지금은 4개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체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RDA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외국 거 한번 이제 마무리 합시다. 너무 많죠? RDA도 자꾸 나오고. RDA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다시 이론 시간에 다루게 되니까 그게 등장하면 이건 강좌가 따로 하나 생겨야 돼요. 너무 커지니까 그냥 이 흐름만 좀 잡아주세요. 더 안 나간 게 다행이죠. 이 정도에서 딱 마무리 합시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죠. 한국 모노크칙 잠깐 보면 여기는 그냥 표로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몇 장 안 남아 있어요. 가볍게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게 1945년이죠. 1945년도에 45년 광복을 맞고, 자, 박봉석 선생님이요. 우리나라의 듀이죠. DDC란다. 한국의 듀이라고 부르는 박봉석 쌤이 KDCP를 만든 연도가 1947년이에요. 1947년. 그래서 요 앞에 1947년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KDCP예요. 그 다음에 요 1948년과 요 49년 요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거 뒤에 한번 정리를 하면 나오는 게 이렇게 있어요. ALA 목록 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년과 64년도 사이에 당연히 국제적인 흐름 보는 거예요. ICCP가 있었고요. 66년과 83년 사이에 ISBD. 그 다음에 83년과 2003년 사이에는 코막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특징들을 한번 따져보면 박봉수 선생님은요, 일단 저자 기본을 안 해요. 표제 기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표제 기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재창 선생님도 좀 재밌는 분인데 마치 뭐 미국에 듀이와 카터가 있다면 한국엔 박봉석과 고재창이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초기에 이걸 만드신 분인데 고재창 선생님은 본인이 뭐 박봉석 선생님처럼 목록 규칙과 분류표를 다 만들었죠. 그리고 박봉석 선생님은 나름 우리나라 방식에서 어떤 표제 기본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고지창 선생님은 외국 거에 대한 걸 참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외국 거 참고를 많이 하셔서 이분이 저자 기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박봉 쌤은 표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고재창 쌤은 저자 기본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향력이 좀 없어요. 뒤쪽으로 가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저자 기본과 표제 기본을 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 편목 규정 초도 표제 기본으로 가요. 저자 기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KCR 초판, KCR 2판, 요거까지도 표제 기본, 저자 기본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KCR 3판, 그 다음에 4판 때는 표제 기본 표목이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표제 기본 표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규정을 만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자 기본을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이에 아까 보셨죠? 뭐가 있었죠? 이벤트가? ISBD가 있었죠? 자, ISBD가 되게 그 어떤 기본 표목이나 이런 지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글을 읽어보니까 외국에서도 ISBD로 서명을 먼저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ISBD가 엄밀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이름을 보면 동서 표목 규칙 또 동서 표목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동서라고 하는 건 동양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동양서가 돼야 되겠죠. 얘네들 다 동양서가 되는데 얘는 동양서만 되는 애들이에요. 동양서만. 자, 왜냐면 여기 보세요. 하는도서 표목법은 동서란 말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또 최초로 동양서, 서양서가 같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는도서 표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서란 말을 쓰지 않지만 동양서만 정리할 수 있는 거. KCR 조판, KCR 2판이에요. 자, 조금 뭔가 좀 그런 게, 고지창 쌤은 뭐만 가능하다 그랬죠? 고지창 뒤에 영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양서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양서가 쭉 없어요. KCR 초판, 2판까지 쭉 없습니다. 그러다가 KCR 3판이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표준 목록 규칙의 최초로 동양서, 서양서를 같이 하는 목록 규칙이 되는 거예요. 박보쌤이 만든 지 54년도 만들고 83년도에 나오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20년 헐 넘네요. 30, 그러네요.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밖에 안 됐었던 거죠. 동서양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목록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이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속관행물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여기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 부분. 연속관행물에서는 KCR 3판이 미완성본이거든요. 단행본만 했고 연속관행물을 손대지 못한 미완성본입니다. 그게 조금 그렇고요. 자, 더 문제는 이 KCR 4판이 돼서야 비도서 규정이 만들어져요. 쫙 없죠? 이때 돼서야 비도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텀도 되게 길잖아요. 20년 걸려요. 83년에 3판 만들고 4판까지 20년 걸리고요. 그래서 와, 이게 규정의 변화가 되게 우리는 좀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또 10년 뒤에 보유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정되고 있답니다. 조만간에 발표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벤트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숫자 써놓은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이 번호에 따라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자, 1번에는 서명 줄머리 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제기본에 박본 선생님이 최초로 표제기본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양서는 대부분 다 표제가 기본 표목이거든요. 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저자기본으로 가다가 다시 표제기본이 됐는데 이때 표제기본이란 표현 명칭을 쓰지 않고 표제기본과 유사한 명칭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서명 줄머리 잡기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단행본 중심의 미완성본이라는 말이 아까 KCR 3판의 요거였죠. 미완성본.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 KCR2는요. 이게 64년도에 나오고 2년 만에 개정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뭐 이렇게 많이 바꿔? 알고 봤더니 오탈자 수정판이에요. 오탈자 수정판.
그 다음에 4번 여기에 대한 흐름인데요. 아까 잠깐 써드렸던 거예요. KDCP 조선 동선 편목 규칙, 이게 ALA 목록 규칙이 이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이 여기 이제 ISBD의 흐름만 좀 잡아주자. 그래서 14년 M, 77년 GS, MBM, CM, 80년 A와 PM 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고 있다가 이때 83년이 되어서 개정을 한다. ISBD가 개정이 되었으니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자고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넣어봤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이름이 좀 헷갈려요. 아까 동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동서. 이거 당연히 동양서만 됩니다. 일단은 동서 편목 규칙의 특징은 표제 기본이었고요. 표제 기본 편목은 KCR 3판과 4판이 같은 효과를 가진다. 라는 거. 또 동서 편목 규정 중에 이 KCR 초판과 2판은 동양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동서라는 말은. 그리고 저자 기본 표목이다. 이런 것도 또 같이 복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리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헷갈렸던 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이래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조선 동서 편목 규칙이냐, 동서 편목 규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쓴 사람이 달라요. 동서란 말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더 헷갈리고요. 그죠? 편목 똑같고, 규칙, 규정의 차이거든요. 조선자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칙, 기역으로 끝나면, 박봉석이고요. 변목규 정, 이음으로 끝나면, 박희 영이다. 됐죠? 칙, 정, 영.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우리 불교 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최사위 치읓이 앞에 있고 의천 치읓이 뒤에 있고 뭐 이랬던 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자, 정리와 함께 아예 메시지 없는 건 아니에요. 정리와 함께 이렇게 암기도 한번 하시고요. 자, 요거는 아주 암기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 한은도서 편목법은 영향은 없었지만 업적은 크거든요. 최초를 2개를 해요. 동양서, 서양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최초. 그리고 저자 기본 표목인 것도 최초입니다. 저자 기본 표목의 전통은 KCR 초판 2판에 가고요. 동양서, 서양서를 같이 하고 있는 건 3판, 4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분이 박봉석 선생님이랍니다.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신문 사진밖에 안 나왔어서 또렷이 안 보였었는데 여기 또 좀 또렷한 사진이 좀 찾아져 가지고요. 요걸 링크를 여기다 이제 넣어봤습니다. 1950년에 증명사진이네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만든 책이 조선 동서 편목 규칙 이렇게 돼 있고 여기 KCR 이렇게 써져 있죠. 박봉석 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한은도서 편목법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한은도서 편목법. 이게 고재창 선생님 쓰신 거죠. 근데 아까 동서 양서 공용 규칙이라 했잖아요. 여기 동서 서서 공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식인지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서 쪽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 쪽에서는 중요한 거 꼭 말씀드리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거는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박봉석 선생님만큼은 반드시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의의도 크고 최초이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잘 나오니까 박봉석 쪽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참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텍스트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미 쭉 한번 드려놨으니까 텍스트는 이제 어디서 봤고요. 슬라이드 어디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쭉 밑줄을 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차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교재 리딩 하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